여기 가면 진짜 귀신 본다. 전세계 소름 돋는 여행지 탑7. 안녕하세요, 난나랭킹입니다. 이번 영상은 놀이공원 귀신의 집이 시시해서 정말 스릴 넘치는 여행지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처럼 간땡이 약한 사람은 절대 가지 않을 곳. 여기 가면 진짜 귀신 본다. 전세계 소름 돋는 여행지 탑7입니다. 7위. 시베리아 고래 오솔길. 여러분, 고래 오솔길을 들어보셨나요? 시베리아의 이티그란 섬에 있는 이 독특하고 무시무시한 관광지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게요. 이 섬의 북쪽 끝에는 거대한 고래 뼈들이 길처럼 땅 위에 펼쳐져 있는데요. 고래 갈비뼈, 턱뼈, 척추뼈 등이 줄지어 서 있어서 그 자체로도 매우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고래 오솔길의 미스터리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어떻게 이 거대한 뼈들이 이곳에 모였는지 고고학자들과 과학자들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14세기경의 유적지로 추정되지만 당시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런 구조물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만 있을 뿐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이티그란 섬은 시베리아의 외진 지역에 위치해 있어 그 자체로도 매우 고독하고 황량한 느낌을 줍니다. 그곳에 가기 위한 여정은 험난하지만 그만큼 신비롭고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고래 뼈들이 땅 위에 길처럼 끝없이 놓여있는 모습은 마치 고대의 거대한 생명체들이 이곳에 눕혀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이러한 비현실적인 장면은 우리의 공포심을 자극하죠. 6위. 루마니아 브란성. 브란성은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 지역에 위치한 중세성으로 드라큘라 성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은 14세기 말에 지어졌으며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되었습니다. 브란성은 고풍스러운 건축 양식과 아름다운 주변 경관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브란성은 소설 드라큘라의 배경이 된 장소로 유명합니다. 이 소설은 브램 스토커가 쓴 고딕 호러 소설로 블라드 3세 블라드 드라큘라의 전설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블라드 3세는 15세기 왈라키아 공국의 군주로 잔혹한 통치로 인해 드라큘라용의 아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비록 블라드 3세가 실제로 브란성에 머물렀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성은 드라큘라 전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드라큘라 성으로 알려진 브란성에는 흡혈귀 드라큘라가 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돌아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드라큘라가 성 주변을 배회하며 때때로 성 내부에서 섬뜩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브란성을 방문한 사람들 중 일부는 성 내부에서 유령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성의 어두운 복도와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와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과거 이 성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전투 중 사망한 병사들의 영혼이라고 합니다. 브란성에는 중세시대에 사용된 고문실이 있습니다. 블라드 3세 또는 블라드 체피슈는 그의 잔혹한 고문 방법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포로를 나무 꼬챙이에 꿰어 죽이는 꼬챙이형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이 고문은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포로를 천천히 죽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꼬챙이는 희생자의 항문이나 질을 통해 삽입되어 신체를 관통했습니다. 꼬챙이의 끝이 입이나 어깨, 가슴을 통해 나오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고문 행위들로 인해 블라드 3세는 잔혹한 통치자로 악명이 높았으며 그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문 도구와 처형 장치가 전시되어 있으며 그 당시의 잔혹한 역사와 맞물려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5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의 지하 감옥. 여러분, 에딘버러는 유럽에서 가장 유령이 많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불미스러운 과거로 악명 높죠. 자갈길부터 으스스한 지하 금고까지 초저연적인 이야기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특히 에딘버러의 지하 감옥은 과거에 실제로 사용되었던 장소로 많은 죄수들이 이곳에 수감되었습니다. 에든버러 성의 지하 감옥은 아마도 성벽 내에서 가장 유령이 많이 나온다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2년과 2003년에 퀸 앤 타워에서 건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 중 일부는 혼자 일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고 해요. 17세기와 18세기에는 이곳에서 가혹한 형벌과 열악한 위생 상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유령이 출몰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그냥 놔둘 수 없겠죠? 에딘버러에서는 다양한 유령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 감옥은 이러한 투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관광객들은 지하 감옥을 방문하여 에딘버러의 어두운 역사와 유령 이야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티 오브 더 데드, 투즈와 같은 투어는 지하 감옥을 포함하여 여러 유령 출몰 지역을 탐방합니다. 이런 투어를 통해 에딘버러의 숨겨진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4위 캐나다 밤 스프링스 호텔. 이 호텔은 캐나다 최초의 그랜드 레일웨이 호텔 중 하나로 캐나다 태평양 철도에 의해 1888년에 스위트룸을 오픈했습니다. 원래 구조는 나무로 만들어졌으나 1926년에 화재로 원래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 호텔은 1928년에 재건축되었으며 성곽과 닮아서 더 캐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골프장, 겨울에는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사계절 명품 산악 리조트입니다. 이 호텔에서 가장 유명한 유령이 있는데요. 이야기는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혼식 날 한 신부가 호텔에 웅장한 대리석 계단을 내려가며 생애 가장 아름다운 날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비극으로 끝나버립니다. 계단에 있던 촛불 때문에 그녀의 드레스에 불이 붙었던 것인데요. 그녀는 놀라서 발이 드레스에 걸려 넘어져 어처구니 없이 죽고 맙니다. 그 이후로 직원과 손님들은 베일을 쓴 인물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이나 웨딩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장에서 춤을 추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신부 유령과 더불어 유명한 유령은 샘 맥콜리가 있습니다. 그는 60년대와 70년대에 호텔에서 수석 벨맨으로 일했던 스코틀랜드 출신의 노인인데요.
그는 1975년에 사망했지만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출몰합니다. 매우 친절하고 쾌활한 유령인 그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언젠가 2명의 노부인이 방 열쇠가 고장나서 데스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벨맨은 다른 일로 바빠서 한참 후에 노부인들 방에 들어갔는데 이미 다른 벨맨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전해 듣습니다. 혼란스러운 벨맨이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자 그들은 샘 맥콜리의 정확한 외모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692호실에서 자는 동안 손님들이 베개가 머리 밑에서 확 잡아당겨지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침대에서 밀려난 경험도 있었다고 합니다. 873호실에서는 매우 심한 초자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호텔 측은 방 전체를 폐쇄합니다. 이 방에서는 한 가족 전체가 살해되었는데요. 가족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와 딸을 죽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묵은 손님들은 피가 얼어붙는 듯한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었고 그들이 불을 켰을 때 거울에 피 묻은 손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섬뜩하네요. 3위 미국 알카트라즈 섬. 알카트라즈 섬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만에 위치한 악명 높은 감옥입니다. 이곳은 많은 죄수들이 탈출을 시도했으나 대부분 실패한 장소로 유명하죠. 알카트라즈는 가장 반항적인 범죄자들의 영혼을 꺾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933년 미국 정부는 역대 최악의 범죄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최대의 보안과 최소의 특권을 갖춘 교도소를 개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교도소에는 많은 규칙이 있었고 이를 어긴 수감자들은 스트립 감방으로 알려진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스트립셀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자들은 발가벗겨졌습니다. 감방에는 매트리스도 싱크대도 조명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시설물이라곤 땅에 구멍이 뚫린 화장실이 전부였죠. 어두운 강철방은 그곳에 머물게 된 범죄자들의 남은 희망과 인간성마저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유령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14D 감방의 유령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4D 감방은 수감자들이 형벌로 보내진 감방 중 하나입니다. 방문객들은 종종 한 명 이상의 영혼이 여전히 방에 존재하는 것처럼 방을 감싸는 생생한 냉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1940년대에는 실제로 14D 감방에서 한 남자가 사망했는데 경비원들은 그를 방 바닥에서 목이 졸린 채 발견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죽기 전날 밤 그는 빛나는 눈을 가진 생물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계속해서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다음은 A, B, C 감방의 유령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알카트라즈 방문객들이 울고 신음하는 소리를 자주 듣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곳에서 도살자라는 사악한 정령을 만났다고 한 영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육점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가 1940년대 이곳에서 암살당했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벤조 음악 유령입니다. 악명 높은 미국 갱스터인 알 카포네는 말년을 알카트라즈에서 감옥의 벤조 밴드와 함께 연주하며 보냈습니다. 그는 야외에서 벤조를 연주하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샤워실에서 벤조 연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가끔 그곳에서 연주되는 벤조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프랑스 카타콤브. 카타콤브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지하 납골당입니다. 이곳은 18세기에 파리 시내의 공동묘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대규모의 납골당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카타콤브는 약 600만 명 이상의 유골이 보관되어 있으며 복도와 방이 해골과 뼈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카타콤브의 역사는 18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파리 시내의 공동묘지들이 만원 상태에 이르자 시정부는 기존의 석회석 채굴장을 이용해 납골당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786년부터 본격적으로 유골이 옮겨지기 시작했고 이후 약 100년 동안 유골 이송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현재 카타콤브는 약 1.7km에 달하는 구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카타콤브는 수백만 명의 유골이 모여있는 장소로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유령이 나올 만한 장소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사후에 평화롭게 잠들지 못하고 이곳에 갇혀있다고 믿습니다. 다음은 카타콤브와 관련된 유령 이야기들입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카타콤브 내부에서 이상한 소리나 기이한 느낌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수많은 유골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여전히 이곳을 떠돌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몇몇 사람들은 카타콤브에서 실종되거나 길을 잃었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공포와 미스터리가 가중되었습니다. 불가사의한 사건들, 방문객들 사이에서 갑작스러운 추위, 이상한 그림자, 정체불명의 목소리 등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사람들이 이곳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카타콤브는 그 역사와 독특한 분위기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공포스러운 장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위 멕시코 인형의 섬. 인형의 섬 라일러 디라스 무이시에이스는 멕시코의 시우다드 데 메이코 근처 소치밀코 생태공원의 운하에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이 섬은 수백 개의 인형들이 나무와 건물 곳곳에 매달려 있는 기괴한 광경으로 유명합니다. 1950년대 줄리안 산타나 바레라라는 남자가 이 섬에 이주하면서 인형의 섬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산타나는 어느 날 섬 근처 운하에서 익사한 소녀의 시체를 발견했는데 그 이후로 소녀의 영혼이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산타나는 주변에서 발견한 인형들을 하나씩 섬에 매달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섬 전체가 인형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인형의 섬에서 가장 유명한 유령 이야기는 바로 익사한 소녀의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산타나는 소녀의 영혼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왔다고 주장했으며 소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인형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섬을 방문했을 때 이상한 소리와 기이한 현상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인형들의 눈이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거나 인형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형의 섬은 그 독특하고 기괴한 분위기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공포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로 유명해졌습니다. 실제로 보면 더 섬뜩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